두 번째 문학 영상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소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시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원론적인 강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뭐가 잘 출제가 되고 우리가 소설을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선생님이 현장에 돌아가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면대면 수업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강적인 언급을 좀 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현대 소설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 작품 감상 능력은 면대면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몇 페이지로 잠시만요. 자, 교과서 21쪽 19세 이승원 소설가의 19세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뭔가 좀 의미가 남다르죠? 여러분들은 19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19세 어떤 내용인지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할까봐 선생님이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선생님도 드라마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아있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기억나는 그 대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선생님은 왜 얘가 뭔 서준이지? 아무튼 서준이죠. 얘가 그쵸? 그랬는데 이 가사래. 이 대사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미리 정해놓고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나는 안 될 거야? 혹은 나는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위축돼서 진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라는 이승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까 앞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19세. 뭔가 우리에게는 되게 묘한 느낌의 단어죠. 그러죠? 19세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은 내년 나이겠네. 근데 이제 최근에 19세에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즉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제목이 19세인지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아까 수업을 기초를 분석할 때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소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처럼 꼭 반드시 출제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소설은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일을 다룬 이야기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 즉 배경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예, 그래서 결국은 소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물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둘러싼 상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받아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에 대한 문제. 예, 왜냐하면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 역시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과 대비되는 인물인 반동인물인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주인공과 아버지를 둘러싼 그런 갈등이 있겠죠. 이런 갈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한 13세에서 19세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나이하고 유사하죠. 자, 그 다음 이 작품은 그래서 이 그 나라는 주인공이 여기서도 그 소설에서도 1인칭이라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즉 1인칭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왜 쓸까요? 왜 쓸까요? 결국은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면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점이거든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나가 나의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어떤 점을 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쓸까요? 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주제는 한 소년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부모의 반대도 부모의 반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한 성장의 모습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인물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사건의 진행이 순차적이다. 즉, 순차적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순차적이다? 순서대로라는 뜻이 되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순행. 또는 요즘엔 잘 안 쓰는 이야기인데, 추보식 구성,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순행적 구성, 추보식 구성, 혹은 요 말 대신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런 용어도 좀 사용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이 일어난 순서, 아침, 점심, 저녁, 1시, 2시, 3시, 4시. 여기서는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질까요? 17세, 18세, 19세 이런 순서로 작품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13세에서 16세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삶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어떤 고1의 모습. 그런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제 뭐 사실은 좀 작가가 글을 쓰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은 시간차들이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농사일을 한다는 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 어떤 결심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그 사람은 농사일을 짓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때문에 나섰다가 아버지하고 당연히 아버지가 반대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난 너의 꿈을 응원해. 라고 쉽게 사실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뭐 농사일을 짓는 것이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농사일을 선생님은 뭐 그런 경험 자체가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구마 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농사일을 짓는다는 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뭐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두 가지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는 친구하고 함께 농사를 짓는 그런 어떤 과정, 농사를 짓도록 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좀 나가 좀 실력이 있었나요?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해에 아마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풍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사람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도 좀 어른이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 으스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행동, 내가 막 되게 돈이 생기니까 뭔가 굉장히 자신감도 붙고 뭔가 이렇게 크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고작 어른의 흉내를 낸 것이구나, 어른놀이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나는 다시 이렇게 2살 아래의 어떤 후배들하고 같이 동급생이 돼서 학교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어, 소설인데 결국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되게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되게 좀 여러분들도 답답할 것 같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학교란 얘기야? 학교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려나? 뭔가 좀 우리가 상상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적인 어떤 내용이 그렇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의 내용처럼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때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어, 음, 저는 특별하게 뭐 그렇게 어,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21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발문처럼 혹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도 뭐 2년 정도면 성인이 될 텐데 내년엔 선고할 수 있고 어, 생일이 지나면 음주도 할 수 있죠. 그죠? 나는 별로 내가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와, 20살이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나이 진짜 많다. 그리고 뭐 길거리를 가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에 그 호칭에 대해서 아직도 선생님은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곧 성인 그리고 어른이 될 텐데 여기서 어른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이든 교과서, 뭐 문제집이든 다 이렇게 앞부분에 좀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음, 결과적으로, 음,
어차피 자 지금 여기서 앞부분에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큰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는 뭐가 등장하죠?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가 있죠? 1인칭이네요. 이 나라는 걸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하필 또 공부 잘한 형이 있네. 그리고 여기 배경 아닌 배경인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난합니다. 자, 그리고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도 있죠. 왜냐면 형이 공부를 잘하는데 과거에는 요즘엔 좀 덜 그러지만 과거에는 공부를 잘해야 모범생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어 그 어 그런데 뭐 여기서는 뭐 형이 공부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인제 뭐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여행 가다가 넓은 채소밭 보고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다짐을 한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내가 농사 져야지라고 쉽게 생각 못 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 다음 내용을 뭐 당연히 뭐 부모 주변에서 혹은 뭐 부모님이 반대했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주산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조금 뭐 경험해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이 주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1원이요, 1원에 3원이요, 뭐 이렇게 그러면 뭐 1 더하기 3 해가지고 뭐 4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선생님 주산 1단이었는데. 자, 그런데 아마 주산을 잘 못했나 봐.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서 적성이 안 맞는 공부 대신에 농사를 짓겠다. 이거 뭐 어떻습니까? 농사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소설에서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기보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소설의 어떤 주인공, 그 다음에 핵심 사건, 그리고 그런 갈등을 둘러싼 상황,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활용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빠르게 읽어가면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해석에 앞서서 주요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나는 학교를 빨리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그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각자 나이에 맞는 때에 맞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나이에 맞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고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두 가지, 요거는 좀 기억해 둡시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PPT 올려줄 테니까 막 너무 쓰는데 급급하지 말고 자, 먼저 이해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에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버지는 두 가지의 조건을 걸면서 그 허락을 합니다. 일단 첫 해로 지은 농사가 실패하면 그죠? 농사는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죠? 농사가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답니다. 조건으로 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을 틈틈이 다 읽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기 전후의 나의 어떤 생각. 나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열망이 있었죠. 자, 왜냐하면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짓고 막상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그 농사를 짓고 난 후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진짜 뭐 돈을 번다고 해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른놀이였다. 내가 어른을 흉내내는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요거 좀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성격은 시험에 잘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여기서 인물은 어때?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자기 주장과 소신이 있다는 거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자기 이 생각이 강하면 그건 우리는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것이 오히려 고집이 굉장히 센 성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요 나와 반대되는 반동인물이죠. 반하는 인물, 농사꾼입니다. 나를 믿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 아까 뭐 말했지만 나는 어떤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으니까 농사를 짓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때에 맞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정작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동인물이란 얘기예요. 주인공한테 나빠서 반동인물이라기보다 반동인물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어떤 의도한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은 굉장히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 열등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태입니다.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겠죠. 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잘 도와주고 인정해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죠. 자, 승희 누나는 승태의 누나로서 첫사랑이 되겠습니다. 뭐 그때도 이렇게 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나 그죠?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이건 뭐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 대단원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자, 19세에 담긴 문학의 인식적 가치. 주인공의 어떤 성장 과정. 농사 짓는 것이, 그지?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네. 자, 그래서 인식이라는 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학 작품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의 내용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만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체로 이어지고 있죠?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개학이 다가왔다. 이제 뭐 학교를 다니는 상황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이사랑으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엄청 예의를 차렸기 때문에 아마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와, 굉장히 센 걸 던졌네요. 자, 안 다니면,
자,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뭐 우리가 지금 말해도 부모님께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저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입니다. 실제 지명이 나왔어요. 실제 지명. 참고합시다. 실제 지명이 나오면 뭐가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사실성이 높아집니다. 현장감이 부각돼요. 이거. 현장감이 부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왜? 그죠? 남의 집에 종살이 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봤더니, 겨울방학 동안에 가출을 했나 봐요. 가출을 해서 대관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아버지는, 다시요. 가출 경험에 대해서, 이 나라는 애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또 종살이 하고 싶어서 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좀 약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써 화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농사를 짓고 싶은 것이 대관령으로 보내달라는 이유겠죠, 이유. 자, 이봐라, 정수야. 네 올해 나이가 몇이나 17살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네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 자, 그러면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무슨 얘기? 아버지는 꼰대인가요?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방송에 어울리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각자 나이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각자 나이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건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의견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이 되겠죠, 목적.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나 봐요. 그죠?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돈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에 취미도 없고 하니까 이게 돈 벌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근거를 좀 들어줬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돈 벌려고요는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어요. 자,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야, 너 그런 거 다 학교 다니고 난 후에도 할 수 있어.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어떻습니까? 난 공부에 어차피 취미도 없고 흥미도 없으니까 그냥 돈 벌려고, 빨리 돈 벌어서 그냥 나 스스로 자립해서 살겠다. 부모의 힘 없이 살겠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고요. 자, 또라고 한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가출 경험이 있어요. 가출 경험이 있어. 그죠? 가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멀리 갈 거예요. 약간 아버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굉장히 지금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조금 더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슬슬 이제 좀 화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좀 한 번씩 있을 수 있죠. 자,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요. 자, 선생님, 뭐 이거 아예 관련 없는 거지만 맞춤법 하나 보겠습니다. 공부든 학교든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든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든지 게임이든지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든지를 쓰는 겁니다. 선택, 그죠? 그러면 던지는 언제 쓸까요? 던지는 과거를 회상할 때 씁니다. 과거 회상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소녀는 얼마나 예쁘던지입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많이 틀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런 걸 거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피곤해 죽겠다. 이런 거는 던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거기 때문에 던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건너가라니까 아버지가 이제 슬슬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건너가도 저는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지금까지도 억지로 다녔던 거라고요. 자, 글쎄, 건너가래도 저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굉장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계속 얘기하는, 더군다나 농사를 져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약간 의외네요. 자, 조금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나를 방에 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화가 나셨나봐요. 자, 임무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다. 와, 서로 진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다.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해돋이, 요거 약간 여기 보면 해돋이,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해돋이, 우리가 밖에서 해가 뜨는 건 해돋이입니다.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해돋이니까 이거 누군가가 말 그대로 논밭에 새를 내서 대신 농사 져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삭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땅을 빌려서 써요. 그리고 일정 양만큼 빌려 쓴 만큼 값을 치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가 떠오르는 거랑 좀 다른 단어네요. 알겠죠? 자,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뭘 알 수가 있죠? 여기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요 부분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는 짓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강인한 의지가 드러나요. 오호. 자, 다시 고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고집을 스스로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나도 확고한 의지가 있네요. 자,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이제 안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달래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나라는 서술자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하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인정결석이죠. 자,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걱정이 됐나 봐요. 학교에 무단으로 일주일이나 결석할 정도 진짜 학교 가기가 싫었나 보죠. 자,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용문이었다. 그 두 친구에게도 그 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뭐 좀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일 내가 학교 나가볼 테니까, 자,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얘기겠네요. 여기는 아버지의 얘기. 그죠? 자,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또 밤까지 아버지하고 되게 또 갈등이 심했어요. 결국은 이 시의 갈등 구조는 아버지와 나의 어떤 갈등이 두드러지네요. 아버지와 나. 자, 그런데 어떤 갈등이 두드러지는 겁니까? 대관령으로 보내달라. 그죠? 대관령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학교에 흥미가 없다. 그러니까 돈 벌러 가겠다라는 거죠. 농사 짓게 해달라는 거고, 아버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야, 모든 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뭔가, 너 학교 가는 일 해라. 라는 거죠. 자,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 끝에 그의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와, 결국 이겼네요. 그죠? 자, 서른이 넘어 어린 시절. 이거 뭡니까? 서른이 넘어 어린 시절?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거네요.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이거는 어떤 겁니까? 17세에 있었던 과거의 나를 회상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여기 보면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서른이 넘어서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에 어떤 점이 좋아서 어린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썼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 지금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 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진짜 이유죠. 어떤 이유? 나가 농사를 짓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짜 이유가 되겠네요. 자,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자, 즉, 나는 어른이 되고 싶은 거고, 나를 어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수단이 농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그게 뭐다? 뒤에 나옵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즉, 뭐예요? 이거 내가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경제적인 독립. 이게 어른의 두 가지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이나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서 묵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 칠 때가 있었다. 자,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갖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었다. 이거 약간 의미 생각하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 아이 같은 어른은 동안일 거고, 그죠? 어른 같은 아이는 노안이겠죠. 교실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약간 비교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좀 어때요? 선생님은 나이가 40이 좀 넘었죠? 동안인 것 같습니까? 노안인 것 같습니까?
그죠? 아, 선생님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젊음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그 사진 다 봤거든요? 뭐, 증명사진 비슷한 거? 학생증 만든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응? 그래도 판이 있더만요. 그죠? 자, 예를 든다면, 다음에 겨울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에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 그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말했던 동안 노안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기준에서 보면 형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보면 형은 뭐가 없어? 경제권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권이 없으니까 어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그지? 나이가 많은데도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형보다 어린데도 뭐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별이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경제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경제권. 자, 그래서 이게 어른의 조건이다. 자,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권만이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다.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자, 이게 뭐예요? 요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어른이 되기 위한 파란색으로 할까요? 좀 더 중요해 보이니까. 어른이 되기 위한 내가 선택한 수단이 되겠죠. 뭡니까? 농사짓기죠. 농사짓기. 자, 그래서 농사가 좋아서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던 것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이유가 되겠어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뭘 선택했다? 농사짓기를 선택했다. 자,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다음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고랭지 채소. 와,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선생님 같으면 이것도 생기부에 살려볼 것 같아. 농사가 꿈인, 농경이 꿈인 학생, 소지를 살리고 싶어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해보고 그것에 대한 뭐 탐구 과정을 가져봄. 그지?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사전 조사를 하고 뭐 여기에 맞춰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실전 농사 체험을 해봄.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써볼 것 같아. 그죠? 뭐 말은 더 만들면 되겠지만 어쨌든 자, 다시 돌아오면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잠깐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돕는 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주체적, 그죠? 혹은 자립적으로 살고 싶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이유는 주체적이고 내가 혼자서 어른이 되고 싶은 거다.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두 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약속은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에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로 갈 것.
즉, 왜 이런 약속을 했겠어요? 농사 짓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 그죠?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농사를 허락하면서 건 조건이 되겠죠. 내건 조건. 조건이 되겠죠. 혹은 뭐, 조건 대신에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한 해 실패했으면 그냥 바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일단은 학교는 안 가더라도 두 번째는 아버지가 준 책들은 다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대답은 쉽게 한다만, 첫 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두 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해 실패하면, 농사 실패하면 돌아오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준 책 다 읽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낮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뭐라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에 놓는다고 하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자, 이건 뭐야? 이거는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가치관이죠. 공부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우고가 아니라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인 것 같아요.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이 선생님보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좀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또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더 많은 문제?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 그런데 책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좀 가르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부는 실력의 문제지만 사실 독서는 교양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식을 좀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생님이 사실 독서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어때요? 이런 거는 학부모들이 가끔 저한테 그러는데, 선생님,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어서 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는 책 읽기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책 읽기는 국어에 대한 실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독해나 어휘력 혹은 상식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어떤 국어 실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니도 이 다음에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선생님도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애가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어요 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건강하기만 하면 부모님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런데 또 사실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많이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또 그게 맘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수많은 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을 좀 대하다 보면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절대 자식 제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안 할 애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결국은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죠? 부모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혹은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선 또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시간이 벌써 다 될 시간인 것 같아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꼭 대학 20살 때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에는 대학 못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필요할 때 가는 거죠. 필요할 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막 인생에 있어서 1년 늦으면, 혹은 뭐 재수하면, 삼수하면, 혹은 뭐 대학을 늦게 가면 굉장히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떤 필요를 느끼고,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대학도 선택하는 거고 직업도 선택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떤 20살이 됐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21살이 됐기 때문에 군대 가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제자들 보면, 처음에는 제가 뭐 될까 이런 애들도 있죠. 진짜로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놀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보면 제가 커서 뭐 되지? 싶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무언가 되게 열심히 또 자기 어떤 삶에 맞추어서 또 노력하면서 살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내 삶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좋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20살 됐으니까 군대 가야지. 아니, 뭐 대학교 가야지. 뭐 대학교 못 갔다고 해가지고 인생 되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은, 자, 그래서 한 문단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자, 대관령에 가서도 잠은 늘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것도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 뒀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 대한 뭐가 드러납니까? 자식에 대한, 자, 자식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죠. 부모는 오로지 뭐 걱정, 염려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 걱정이에요. 자,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